안녕하세요. 브이레이포 스케치업의 여미경입니다. 오늘은 모델링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거실에 모습을 띈 도면을 스케치업 상으로 불러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으로 묶어놨고요. 스케치업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을 묶고 해야 편집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 자체를 제 거 환경하고 맞춰 놓으시면 작업할 때 더 수월하고 이해가 더 빨리 되실 테니까 같이 요 환경부터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떠 있는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조금 V 표시가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열어 놓은 것들이에요. 뷰부터 시작해서 쭉 열어져 있죠. 도구 모음을 눌러봐도 V 표시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열어놓고 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트레이는 창에 보면 기본 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체크를 똑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더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정도 나와 있죠, 제 거. 태그, 아웃라이너, 재질, 컴포넌트 스타일, 그림자 장면, 요소 정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태그도 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메뉴바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있고 누르면 하위 메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태그와 아웃라이너입니다. 태그와 아웃라이너. 이 태그와 아웃라이너는 스케치업상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태그는 이름만 바뀌었어요. 원래 레이어였어요. 레이어. 캐드에도 레이어가 있듯이 스케치업도 레이어가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4.2 버전에서 태그로 바뀌었고요. 레이어입니다. 아웃라이너는 그룹을 관리하는 애예요. 그룹을 관리하는 애. 자, 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객체는 스케치업상에서 만들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편집할 때 용이하죠. 옆에 뭐가 그려져도 붙지 않고요. 그죠? 자, 지금 탑뷰로 되어 있는 상태의 도면을 클릭해 보면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그룹 요소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태그도 없음으로 되어 있죠.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태그 추가 도면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도면이라고 만들고 이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도면이라고 누르면 이 선택을 하면 이제 태그 도면에 들어가 있죠. 눈을 잠깐 꺼보면 도면이 잠깐 사라졌다 나타나죠. 요런 간단한 모델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복잡한 모델링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태그와 아웃라이너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요 연필이요. 도면에다 갖다 놓으면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모든 것은 도면에 들어가요. 선택을 해보면 도면 레이어에 들어가 있죠. 자, 요 레이어를 바꾸는 방법은 찍어 놓고 그려도 되지만 모르고 이걸 찍어 놓고 다른 거 창문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린 객체를 선택한 뒤 태그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다른 레이어로 다른 태그로 속해져 있죠. 그죠? 자, 또 하나는 요걸 잡고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룹으로 만들었더니 분명히 내가 아까 태그 없음으로 내가 얘를 변경을 시켰는데 딱 찍어보니까 또 도면으로 가 있죠. 이런 이유는 그룹을 만들과 동시에 그룹도 그리기로 읽혀요. 그리기로. 그래서 요 연필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룹을 만드니까 얘가 도면 태그에 들어갔죠. 자, 바꾸는 방법은 똑같아요. 태그 없음으로 두면 그룹도 태그 없음으로 돼요. 들어가서 안에 내용물도 보면 태그 없음에 가여 있죠. 자, 태그 없음으로 막 그렸어. 바빠가지고. 얘를 도면에 넣어야 돼요. 선택, 도면. 그룹 편집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태그 없음에 가 있죠. 요 안에 있는 것도 도면.
요렇게 넣어 주셔야 완벽하게 원하는 태그에 들어간다. 그룹도 태그, 그룹 안에 있는 애도 태그, 이렇게 잘 찍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벽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라인으로 그리거나 렉탱글로 그리거나 편하신 걸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로 그려볼게요. 스냅이 잡히는 점들에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만 밑면이 하얗고 윗면이 회색이죠. 스케치업은 이 면이 앞뒷면이 존재가 하는데 뭐 스케치업 상에서만 재질을 넣고 뭐 뷰를 잡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뒷면이. 근데 요거 자체에다가 뒷면에 재질을 넣고 V레이로 연동을 시켰을 시에는 반드시 앞면에 재질을 입혀야만 V레이에서 읽혀진다. 뒷면에선 잘 안 읽혀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뒷면을 구분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걸 만들다 보니까 뭐가 흰색이고 뭐가 회색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앞뒷면이 잘 구분이 안 간다. 그럼 요거 스타일에서요. 스타일에서 지금 요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일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편집 툴을 누르시고 면 설정에 가서 전경색이 전면이고 배경색이 뒷면이에요. 뒷면을 다른 색깔로 넣어볼게요. 좀 튀는 색깔로 넣으면은 확인하기 쉽겠죠. 뒷면이죠, 그죠? 뒷면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런 것들이 푸시로 하려고 보면 요런 것들이 이제 벽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끊어져 있으니까 아까 렉탱글로 그려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면 뒤집기 앞면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푸시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천정고가 지금 몇으로 하세요라고 안 되어 있으면 보통 2350이나 2400으로 하시면 돼요. 웬만한 아파트 천정고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2400. 방금 전에 했던 푸시를 똑같은 사이즈로 하면 더블 클릭하면 방금 전에 했던 높이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도면에 가서 그려지고 있어요. 왜? 연필이 여기가 있죠. 자, 얘를 선택을 다 한 다음에요. 더블 클릭을 하든 드래그를 하든 선택을 해서 레이어를 바꿔줘야 돼요. 태그를. 없죠? 만들어야죠. 자, 벽체. 아이고. 제가 지금 앞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거 쓰기가 좀 힘드네요. 자, 벽체 레이어에다가 바꾸는 방법은 선택한 후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는 찍어보면 벽체에 가 있어요. 선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자, 이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어야죠. 그룹 만들기로 했더니 이 그룹 역시 도면에 가 있어요. 그죠?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바뀐다. 그릴 때 이 연필을 옮겨놓고 그리거나 다 그리고 나서 바꿔도 된다. 무방합니다. 그 다음 이 그룹이 아웃라이너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 그룹이 있을 때 헷갈리잖아요.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요소 정보에 가서 벽체라고 그룹 이름을 정해줍니다. 여기 이름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요쪽 벽체도 마찬가지 다 선택해서 벽체 레이를 옮기고 오른쪽 그룹 만들기 벽체. 그죠? 자, 그룹만 또 만들어지고 이름이 없죠? 예, 선택해서 여기서 벽체라고 이름. 좀 빠른 것 같아도 돌려볼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속도는. 자, 그 다음에 창문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자,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푸시로요. 요 면까지 푸시를 해주시면 돼요. 두께.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창틀이니까요. 창문의 창틀 제일 큰 거 요거를 3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푸시로 밀어서 뚫어줘요. 면에 이렇게 찍혀야 뚫리죠? 뚫리죠? 여기 보이시죠? 그죠? 저 멀리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룹을 만들어야죠. 그죠?
태그가 없으니까 또 태그도 만들어야 되고. 자, 바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창문 만들어서 창문에 넣어요. 그죠? 그룹으로 만들어요. 창문에 넣어요. 됐죠? 그룹도 창문, 그룹 안에 들어가도 창문, 그죠? 그룹을 찍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안 만들었죠? 창문. 위에 있는 건 레이어 이름이에요.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 이름을 치셔야 여기에 딱 생깁니다. 여기서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아웃라이너에서도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틀을 만들었으면, 큰 틀을 만들었으면 창문을 만들어야죠. 창문. 자, 창문. 안 보이죠, 도면이. 그리고 이거 지금 도면이 제가 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도면을 엉망진창으로 그렸더라고요. 자, X선으로 보면 우리 집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치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집에 창문을 재보시면 다 휴먼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참고로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분명히 가운데를 우리가 이렇게 열고 닫고를 많이 할 거예요. 안쪽에서 봤을 때. 그럼 요 부 창문이 안쪽에 있어야 되고 요 창문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려졌죠. 엉망진창이네요, 도면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면이 엉망진창이라고 도면대로 그리시면 안 되고 도면을 바탕으로 얘를 잘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치수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요 창문에 두께가 30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얇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유리가 23mm, 22mm 뭐 이런 식으로 두꺼운데 창틀이 30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죠. 자, 일단은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려서 수정할 거예요. 요 끝점에다가요. 렉탱글 도면에다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X선을 찍었어요. X선 요거 엑스레이. 그죠? 보라색으로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까 뒷면을 내가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 그린 렉탱글을 푸시 어디까지 올리느냐? 요거 창틀 여기 끝에 여기까지 안쪽이요. 그죠? 여기 안쪽까지 안쪽 선까지 여기 안쪽 위에는 맞춰졌는데 밑에는 보시면 얘가 창틀 밑에 도면부터 그렸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창틀이고 요걸 집어 넣어야지. 어떻게? 푸시로 여기까지 딱 됐죠?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치수는 나중에 조절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얘가 너무 얇다 그랬잖아요. 두께가 30이면 안 돼요. 두께를 좀 조정할게요. 바깥으로 뺄게요. 30 더 뺄게요. 30. 60으로 조정을 할게요. 60으로. 창문을요. 6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옵셋으로요. 요 창 유리 들어갈 부분 맞춰야 되겠죠. 60 이렇게 푸시로요. 뚫어요. 뚫어졌죠. 자,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룹을 만들어야죠. 얘도 창문 레이어에다 일단 집어넣고 그룹을 만들어서 어디다 넣어요? 창문에다 넣고요. 그룹 이름도 창문 만들었어요. 자, 그죠? 이 그룹이 있고 이 그룹이 있죠? 찍으면 파랗게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유리를 만들어야죠. 유리 렉탱글. 자, 만들어졌죠? 자, 푸시로요. 24mm로 만들게요. 좋은 유리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창문에 넣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으로 만들고요. 그룹으로 만들면 얘를 창문이라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룹을. 자, 레이어도 정리를 하면서 지금 그룹으로 만들고 있어요. 요거 선택했더니 그룹이 지금 도면에도 가 있죠. 창문으로 넣어야죠. 자,
자, 이렇게 찍으면서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 꺼볼게요. 엑스레이. 다 앞면으로 잘 만들어졌죠? 자, 요 창틀하고 창문하고 지금 같은 레벨 선상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잘 확인해 보시면 여기 창틀하고 창문이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창문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옮겨 볼게요. 옮겨 볼게요. 자, 옮기는 방법은요. 자, 이거 투명하게 해놓고 요 창 유리의 두께 가운데를 찍고 창틀의 미드 포인트를 찍으면 창문의 가운데로 옮겨졌죠. 보이세요? 여기. 그죠? 미드를 찍고 미드로 옮겼어요. 유리의 미드 포인트 중심점, 창틀의 중심점. 그죠? 됐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들 집을 확인해 보셔도 돼요. 요게가 앞이고 요게 뒷면으로 가야 돼요. 뒷면이라는 게.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면에서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옮겨 볼게요. 자, 헷갈리니까 이걸 끄고요. 자, 요 창문을 선택해서요. 자, 요 드래그 하는 거 잘 보이시죠? 윈도우 상에다 들어와야 돼요. 요거를 무브로요. 여기 안쪽 끝을 잡고 여기 60만큼 옮길게요. 아까 두께를 60으로 줬으니까 60만큼 옮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 무브로 하면 여기 끝을 찍을게요. 잠시만요. 여길 잡고 옮겨야 되겠네. 아, 이게 도면이랑 안 맞으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네요. 자, 바깥에서요. 여기 뒷면을 찍고 옮길게요. 복사할게요. 자, 어디로 복사하느냐? 컨트롤 키를 눌러야 복사되죠? 자, 여기다가 일단 찍을게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안 겹쳐지게 지금 됐어요. 얘가 이쪽에 바깥쪽에 있고 얘가 안쪽에. 보이세요? 헷갈리시죠? 요렇게. 근데 지금 유리창을 잘 보면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아, 이거 복사하기 전에 유리를 먼저 만들고 자, 요 유리에다가 재질 좀 입히고 복사할게요. 재질이요. 유리 및 거울. 여기서 아이고, 여기 회색 반투명 유리로 할게요. 뭐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애들은 거울이에요. 요걸로 이렇게 투명해졌죠? 그죠? 뒤에 있는 라인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복사. 어디를 잡고요? 자, 잡으세요. 바깥에서 요점을 잡고 컨트롤 키를 눌러야 복사가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콩. 네, 여러분들 창문 보면 이렇게 안 생겼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지 않고 겹쳐져 있어요. 요 창문과 요 창문이 원래는 겹쳐져 있죠? 그죠? 요거 지금 도면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도면이 엉망진창으로 그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쵸? 안 맞죠? 안 맞는 거 보이시죠? 얘가 지금 가운데로 더 이쪽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죠? 자, 요걸 어느 정도 밀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잘못 그렸네요. 도면을 엉망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줘가지고 30을 옮겨야 되네요. 30을. 자, 요 창문을요. 잘 잡으셔야 돼요. 유리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얘만 찍으시면 안 돼요. 얘랑 얘도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알죠? 요렇게 따로따로 찍기 불편하시면 요거 선택해서 그룹으로 묶으셔도 돼요.
그죠? 요 그룹도 반드시 레이어를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요것과 요것도, 이거는 뭐 나중에 옮기고 이럴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자, 이거를 옮깁시다.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이런 데 찍고 그 빨강 축에 맞게끔 30으로 옮겨주세요. 자, 이제 됐죠? 이제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래요, 제대로. 자, 이거 복사해 볼게요. 어디다 복사해요? 여기다가 콩.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 요 이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선택을 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찍고 어디다 붙이면 돼요? 요렇게 X축으로 쭉 가셔야 돼요. 축을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콩 찍으면 복사가 잘 됐죠. 마우스 휠로 요거 이거 휠로 인아웃 하는 건 잘 아시죠? 마우스가 갖다 댄 곳이 인이 되고 아웃이 되고, 기준이 여기다 대면 여기가 인아웃이 되고, 여기다 놓고 하면 여기가 인아웃이 되고, 아시죠? 이렇게 해서 창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 지붕을 덮을게요. 탑뷰 렉탱글로 찍고, 자, 요렇게만 해도 실내가 완성이 돼요. 렌더링 해볼게요. 실내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안 하는 이유는, 자, 스탑. 안 하는 이유는 요 위에 안쪽에서 제가 또 뭐 간접을 넣거나 조명을 넣기 위한 뭔가 홈을 파기 위해서 이게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시로 얘를 200을 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요 천장만 선택을 해서 뭘 해야 돼요? 태그도 만들고 천장. 자, 그죠? 천장에 넣어야죠. 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거기다 넣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룹도 만들어서 천장에 넣고요. 그죠? 이름도 만들어야죠. 천장. 뭔 이름? 그룹 이름. 자, 그럼 여기 그룹에 창문 그룹에 창문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유리랑 창틀을 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그룹이라고 되어 있지, 이름이요. 그죠? 창문과 창문, 유리와 창틀을 묶은 창문 그룹이 이름이 없죠? 이것도 창문으로 바꿔줘요. 창문. 아마 그런 게 지금 4개가 있을 거예요. 창문이 4짝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만들다 보면 내가 이름 안 정하고 넘어가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죠? 다 됐나요, 이제? 또 2개 더 남았죠, 그죠? 창문이 4짝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창문을 편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룹 편집은 아시죠? 한번 누르면 창문이 선택이 되고요. 확인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 전체에 요 전체 하위 창문 2개 있는 요 그룹으로 들어가고, 요 안에서 또 더블 클릭해야 요것도 편집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편집할 수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따로 되어 있죠. 그죠? 전체 창문 그룹에 그룹이 2개가 있어요. 큰 그룹에 하위 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룹을 나오는 방법은 다른 데를 엄한 데를 찍으면 돼요. 그죠?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닥을 만들어야 그림자가 생겨요. 여기는 지금 무한의 공간이 우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잖아요. 숫자. 그죠? X축, Y축, Z축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여기 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림자가 생기는데 바닥엔 그림자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요. 뚫려 있으니까. 바닥을 만들어야죠. 바닥도 어떻게? 네모나니까 렉탱글로 만들어요. 뒤집어졌죠, 그죠?
그죠? 자, 이것도 선택. 바닥을 또 만들어야 돼요. 아이고, 바닥 만들고 레이어에서 바닥에 넣고 마우스 오른쪽 구로 만들어서 바닥에 넣고 조금 빠른 감이 있으면 되돌려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뷰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뷰를 만드는 방법은 웬만하면 여기 벽체가 일자로 내려오는 것이 좋아요. 자, 카메라에서 지금 투시로 되어 있는데 조금 깊이감을 더 주려면 2점 투시로 하시면 더 깊이감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더 깊어졌죠? 약간 광학처럼. 광학 렌즈 아시죠? 그런 것처럼 깊이감이 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렌더링을 걸고 뭐 또 딴 작업할 때마다 또 이거를 카메라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이거 잠깐 닫아 놓을게요. 필요 없는 거 잠깐 닫아놔요. 그림, 장면. 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씬을 저장하는 거죠. 더하기, 장면 추가. 새 스타일로 지정. 그죠? 장면이 만들어졌죠? 장면 1, 장면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을 바꿔요. 뭘로? 지금 이건 태양광을 실험하는 거니까 sun으로 바꿀게요. 엔터. 이름이 sun 장면이 생겼어요. 이대로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업데이트 저장을 해야 돼. 이 장면을. 업데이트 저장. 그죠? 이렇게 해놔야 내가 이제 막 이거 바깥에 또 이제 다른 거 작업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아까 이걸로 들어가서 렌더링을 걸고 싶으면 sun을 누르면 돼요. 이 장면을. 계속 똑같은 장면으로 렌더링을 걸 수가 있다. 이거 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살짝 뭔가 바꿔. 내가 원하는 뷰로 바꾼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아이고 잘못 눌러졌죠? 마우스 오른쪽 업데이트. 이제 이 장면으로 저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을 텐데 렌더링 걸기 전에 여기 V-Ray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주전자 옆에 아셋 에디터. 뭐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세팅 톱니바퀴를 눌러요. 자, 렌더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설명을 했었는데 CPU하고 GPU가 있는데 CPU보단 GPU가 렌더 시간이 짧다. 근데 써보면 알겠지만 잘 안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GPU가. 그래서 CPU로 눌러놓고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안 걸려도 되는데 뭐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면은 높여도 되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렌더 시간이 길다.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 뭐 결과물 할 때는 퀄리티를 높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렌더는 됐고요. 카메라에서는 별로 만질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세팅된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 지금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토라고 되어 있는 게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흰색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렌더링 하느냐거든요. 안 건드릴게요. 이것도 일단. 자, 그 다음에 렌더 아웃풋은 사이즈를 몇으로 저장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800에 45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바꾸면 얘가 뒤에 것도 자동으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바뀌는데 나는 800에 바꿨더니 뒤에가 450이 아니다. 밑에 저는 16대 9로 찍혀져 있고 뭐 1대1, 4대3, 5대4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원하는 걸 찍고 하시면 돼요.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렌더 시간도 크다. 그 대신 퀄리티는 좋다. 요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800으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됐고요. 애니메이션 뭐 별로 지금은 만질 게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인바이러먼트죠. 그죠? 환경. 여기에 백그라운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 배경 켜져 있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GI는 지금 스케치업 상에 태양이 뭐 동그랗게 그려져 있진 않지만 어딘가에 존재하는 태양이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빛을 발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이런 물체나 이런 공기 중이라고 보면 공기 중에 부딪혀서 산란해서 그게 밝게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산란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GI는. 아셨죠? 나머지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체크는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머터리얼 뭐 이런 거는 뭐 아직은 뭐 만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안 만지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죠. 자, 여기 주전자 눌러볼게요. 자, 태양은 안 보이는데 하늘이 있고 뭔가 밑에 그레이하게 있고 우리 실내가 이렇게 보이죠. 자, 우리 장면으로 가서 볼게요. 장면 렌더링. 자,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였죠. 태양이 내부 안으로 유입되게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안 나온 학생들은 아셋 에디터도 똑같이 다 하라는 대로 했고, 그죠? 제가 PDP 파일 올린 대로 했는데도 이게 안 떴다. 안 떴다. 그런 학생들은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 이게 순서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요거는 콩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은 바꿀 수 있어요. 위치는요. 자, 그림자. 이 스케치업의 특징은 인테리어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건축에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아파트가 막 여러 동이 있을 때 이 앞동이 뒷동을 가려요. 1층이 이 앞동 때문에 햇빛이 얼마나 겨울에 얼마나 몇 시간이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어오나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면 시간이 있고요. 그죠? 지금 오후 1시 반으로 되어 있죠? 자 날짜가 January, February 알죠? 그죠? 1월부터 12월까지 11월 8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설정이. 그 다음 뭐 밝고 어두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음영 처리 뭐 체크 안 돼 있죠. 그죠? 밑에는 활성화 비활성화 되어 있고 체크가 면과 바닥에 되어 있죠. 면과 바닥에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시간을 지금 오후 1시 반이니까 요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를 한번 시간을 바꿔 볼게요. 한 6시 반? 아이고. 죄송해요. 뭐가 떨어졌네요. 팔목 보호대가 떨어졌네요. 6시 반으로 바꾼 다음에 렌더링 걸어 볼게요. 어디 갔어요? 주전자. 이거 잘못 눌렀죠. 스탑. 자, 라스트 렌더를 눌렀죠. 제가 렌더링을 눌러봤더니 뭔가 보이세요? 너무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창문이 보이는데 까마죠. 11월 8일 6시 반 이렇게 어둡구나. 5시 반으로 바꿔볼게요. 5시 반으로 해서 렌더링. 지금 아직 안 먹었나봐요. 어머어머 노을이 졌네. 5시 반이면 해가 져가지고 해는 안 들어오고 밖에 노을이 지면서 방안이 깜깜해졌죠. 혹시나 V-ray 세팅 값을 저와 똑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막 어둡거나 햇빛이 안 들어온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그림자에서 이 시간대와 그림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1시 반으로 바꾸면 햇빛이 쨍 하고 들어올 거예요. 아직 설정이 자, 쨍 하고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2주차 때 했던 모델링까지인 거죠. 이제 여기서 요 바깥에 배경을 넣어줘야죠. 그죠? 스탑, 빨간색 스탑, 잠깐 멈추란 거죠. 자, 좀 필요 없는 건 잠깐 닫아 놓을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모델링 할 때는 태그와 자, 아웃라이너. 여기 그룹이 또 이름 없는 애가 있네? 바닥이네요. 바닥. 바닥을 그룹을 만들면서 이름을 안 만들어 놨네요.
자, 이렇게 만들다가 아웃라이너에 모르는 애가 있다 그럼 찍어보고 파랗게 활성화되는 개를 찾아서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나머지 다 있죠, 이제. 자, 여기다가 내가 멀찌감치 떨어뜨리라는 이유는 사실 요 실내를 찍을 때는 바깥에 배경을 만들더라도 여기 창문에다 딱 맞게 밖에서 딱 붙여서 만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조명을 설치해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 디자인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V-Ray의 특성 중에 태양을 지금 보고 싶어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창문을 이미지로 가리지 않고 조명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요. 자, 렉탱글로요. 크게 만들어요. 요 이미지 저 실보다 크게 이렇게 붙었죠, 그죠? 옮겨요. 얼만큼 옮겨야 되느냐? 얼만큼 옮겨야 될까요? 자, 내가 이렇게 장면을 만든 거에 들어가 봐서 장면에 요렇게 어떤 학생 보니까 이게 유리창 사이로 이미지가 끊겨서 보이게끔 이렇게 되는 학생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장면 씬에 모든 배경이 싹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요 판때기로 인해서 태양광이 가려져 가지고 여기 끊어져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장면으로 가서요. 렌더링을 해볼게요. 배경 안 넣었어요. 자, 아까랑 그림자가 다르죠? 이건 뭐예요? 요 판때기가 우리가 지어놓은 요 거실보다, 거실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프레임 빼고 여기서부터 지금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조금 여기 안쪽부터 생겼다는 거는 판때기가 좀 멀어져야 된다. 더 멀어져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좀 더 옮길게요. 조금 더 띄었어요. 그 다음에 장면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배경이 다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렌더링 걸어 볼게요. 자, 제대로 됐죠? 창틀에서 바로 햇볕이 쫙 들어오죠. 여러분들 집도 지금 아마 낮 시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떨어질 겁니다. 뭔가 공간이 어렵다거나 이런 거를 치수,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일단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되겠지만 집을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은 어떻게 지어져 있지? 이렇게 보시면 빨리 관찰할 수가 있죠. 자,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원하는 배경 여러분들이 다운 받았을 거예요. 가져오기. 여기 나는 이걸로 했네요. 자, 요걸 찍었을 때 얘를 이미지로 포우시면 안 되고 텍스처 가져오기. 마우스에 막 붙어오죠? 저 여기 끝점 찍고 들어갔죠? 이미지가. 자, 여기 재질에 보면 잠깐 아웃라이너 잠깐 끌게요. 끄는 게 아니고 잠깐 닫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재질을 보시면, 자, 모델 안에 들어왔어요. 재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이미지로 찍고 오면 재질 안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다시 장면 가서 렌더링 들어오죠? 이미지가. 근데 자, 보세요. 햇빛이 저렇게 쨍쨍한데 창문으로 이미지는 뿌옇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부를 배운 거예요. 자체 발광을. 자, 이게 2주차 과제예요. 2주차 과제. 처음 내줬던 과제. 모델링을 해서 배경을 만들어서 배경판에다 이미지를 재질로 입히고 태양광이 들어오게끔 해서 렌더링을 걸어라.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